자, 2월 강사평가가 끝났는데 이제 수학과 출제위원이 김명희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영어과 출제위원 박은하 대표 강사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강평을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올라오는 자리가 이 강평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강의실에서는 여러분이 왕이잖아요. 왜? 이 강평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좀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정제가 되고, 또 여러분 눈빛에서, 분위기에서, 자세에서 가다듬어져서 세련미가 넘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미 여러분들 몸이 세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강사 평가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문제를 보고 체크포인트를 잡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이 체크포인트라고 말을 안 쓰겠지만은 그런 어떤 판사를 안겠지만은 당연히 문제를 보면서 체크포인트가 생각이 나는 거죠,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그 강사 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볼 수 있잖아요. 내 강의의 수준은 다른 선생님에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 나는 무엇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하면 다른 선생님의 강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 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문제를 받아서 들어올 때까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서 지금 그 출제위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부연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강사 평가에 임하는 그 선생님들은 나는 학생이 아니고 나는 선생님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안은 이 주제가 나는 선생님이다. 근데 앞에 나와서 문제를 잡고 와가지고 해답을 구하는데 급급한, 이건 저건 강의가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푼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사안에서 생각이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떤 응용 문제를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강사 평가에 임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의 난이도만 쳐다보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소화하지? 어떻게 내가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이 문제를 딱 심어주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을 쳐다볼 때, 저런 유형의 문제를 저렇게도 설명하는구나. 저렇게 설명하니까 듣기도 좋고 또 기억 속에 오래 가겠구나. 이런 내용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노트에 선생님들의 그 어떤 강사 평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기록을 해야 돼. 선생님의 특징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지금 이기현 선생, 지금 박은하 대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 앞에서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줍니다. 옛날에는 변명희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옛날의 강평은, 초창기 때 강평은 거의 우리가 6년, 7년, 6년 가까이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이 많았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량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풀어서 바로 문제 주고 앞에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문제를 보라고 줍니다. 보라고 주는데 문제를 다 보고도 올라와서 문제 해석을 잘못해버려요. 이런 예가 10명의 선생님 중에서 3명이 꼭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인 여러분이 문제를 들여다보고도 앞에 여기 올라오면 문제를 오독하고 있어요. 그걸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경 선생은 이제 강사평가에 1회차, 2회차, 2개월 차를 접하는데 혼자 문제 풀고 왔다 갔다 해요, 저기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볼 때 대표 강사 이제 들어와서 신입선생이라고 너무 쉬운 문제를 줬는가 보구나 하고 나는 뒤에서 그런데 올라와서 다 틀려버리잖아.
이건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 뭐냐면 많이 알면 선생님이 자중하고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무거워져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이경영 선생님이 배워야 될 사안이고, 이제 2개월차, 만약에 2년차 되면 저쪽에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문제 안 줘야 됩니다. 앞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주는 거지. 여기서 즉석에서 문제 뽑아서 바로 가는 거지. 알았어요, 이경영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야. 우리는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조심하고 서로한테 배우고 겸손하고 이런 자리가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묻어, 가슴에 묻어야 돼. 왜? 다음에는 그런 지적 안 받아야지 이러면서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받으면서 거의 볼 것이 없어요. 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봤던 문제예요. 토시만 틀리고 숫자만 틀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앞에 나서 강의를 해야 될 관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라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께 느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앞에 올라가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뭐로 표정되냐면 표정에서 자신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가 자신만만해야 돼요. 사용하는 용어에서 자신만만해야 돼. 자신감이 표출돼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해보세요. 항상 목소리다 몸무게를 실어. 몸무게를 실는 방법도 어떻게? 여러분 소리를 목에서 내면은 가벼워요. 목이 소리가 가벼워. 그러나 아랫배 배꼽에다 단전에다 힘을 딱 주고 소리를 끌어올려 위로 끌어올려서 목으로 토해내. 그럼 여러분의 몸무게가 실린 거예요. 실려서 나가잖아요. 그럼 목이 안 다쳐요. 하루에 4교시 열강을 토해내도 사실은 목이 안 아파. 왜? 소리를 배에서부터 만들어서 토해내고 있잖아요. 이건 후천적으로 연습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강평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숙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에 나와서 판서를 할 때 이 판서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강의 경력 이런 내용들을 판서로 우선 볼 수가 있어요. 판서를 보면서 강의 경력이 몇 년이구나, 강의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 그 판서를 보면서 학생들이 5등급 6등급이어도 돼요. 학원을 워낙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봐서 알아. 그래서 판서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판서를 하면서 나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거죠. 초등부 정도면 글씨를 좀 크게, 고등부는 글씨를 좀 적게. 그러나 적지만은 뒤에서 6번째, 7번째 줄에서 판독이 가능하게끔 글씨를 켜야 돼. 글씨가 너무 적으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목소리가 적으면은 판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늘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실에서는 꽝꽝꽝꽝꽝 울려야 돼. 이 울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강약. 응? 이건 꼭 중요해. 이럴 때 이제 강한 톤으로 강약. 응? 지나가도 될 때는 그냥 좀 약하게.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 문제 유형에서 이건 꼭 알아야 돼.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되는데 빨간 밑줄을 치는 그 부분에서는 강한 톤으로 어필하면서 리듬을 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강약의 리듬. 그래야 학생이 안 졸지 않아.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보세요. 자,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한테 격려의 박수 좀 쳐주세요. 자, 공지사항 듣고 식사하는데, 식사 뭡니까?